그럼 자, 오늘 본격적인 정치해보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참 많은데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재밌어요. 국민의힘이 야 무슨 계획이 있는 거지 싶어서 우리 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얘기를 또 더욱더 시원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생각이. 어딜 가나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렇죠. 계획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미친 거지. 아니 뭐 있지 않을까 그래도. 그 박형준 시장께서 그랬어요. 망나니 칼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당의 부산시장이시잖아요. 망나니 칼춤에는 질서가 없거든요. 춤사위에. 그냥 막 휘두르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기준도 없고 절차도 없고 그렇다고 정해져 있는 품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리 휘둘렀다가 저리 휘둘렀다가 하다가 뭐 막걸리 한번 뿜고 목 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사실은 논평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국민의힘 공관위가 대구시장 후보 9명 가운데 3명을 컷오프하고 6명으로 압축을 하는데 근데 이게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고 있던 유력한 인사였던 주호영, 이진숙 후보를 동시에 컷오프하면서 이게 약간 이상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요거 내부 분위기 어떤지 우리 김동현 기자님 봐주시겠습니까? 내부 분위기라고 하시면 일단은 당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느냐, 대구에서 과연 중진들이 또다시 문제를 삼을 거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실제로는 그런 분위기는 제가 현재까지는 잡히지가 않고요. 다만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원칙 없는 공천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조금 전에 메시지를 냈어요. 다만 지금 보시면은 이진숙 위원장 오늘 기자회견도 했고 어저께 입장문도 나왔고 그다음에 주호영 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시사를 하고 있지만 약간 당내 분위기는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무소속은 힘들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가고 있다, 갈 것이다. 네네. 이렇게 두 사람 컷오프하는 게 우리 문성호 대변인 보시기에는 좀 전략적으로 괜찮아 보이기는. 그러니까 아까 어때요? 이제 하은기 대변인 말을 받아서 네. 망나니 칼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게 사형 집행위는 굉장한 전문직이에요. 그 춤사위에 뭔가 이게 질서가 없어 보여도 사실은 그게 철저히 계획된 어떤 액션이고 무브인 거거든요. 그거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밖에서 지켜보기에는 그래 보이지 않더라도 원래 그 안에서는 뭔가 질서가 있으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거는 망나니 칼시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뭐 갈짓자로 그냥 술 먹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막 저번 주에도 또 무슨 뭐 기업인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사천이다 어쩌다 얘기하는데 당연히 공천이라는 게 공정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뭐 대한민국 정치에서 공천이 완전히 사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결국 공관위원장의 권위가 어디서 무너지냐면요. 공공성이 일단 없으면 사천을 하면 최소한 이기는 사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그걸 좀 권위를 가져주고 믿어주고 따라주고 하는데 이거는 이기는 사천도 아니고 지더라도 무슨 공정성이나 뭔가 명분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누가 늦게 들어오면 밀어준다 그랬다가 여기서는 또 무슨 후보 없이도 낼 수 있다고 얘기했다가 여기서는 또 중진을 날려야 된다 그랬다가 이거는 공천을 하시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지 밖에서는 뭐 전혀 알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 막 밖에서 이게 사실은 뭐 친박이 어쩌고 친이가 어쩌고 막 옛날에 흘러간 얘기들까지 끌어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갈피가 안 잡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보면서 이 이정훈 공관위원장께서 그냥 이길 생각 같은 건 내려놓으셨고 얼마나 더 임팩트 있게 지려고 이러시나. 목표가 그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밖에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 아까 특히 공천관리위원회 내부의 분위기를 좀 알려드리면은 이정현 위원장 같은 경우에 어저께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공천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게 어떤 맥락이냐면요. 특히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내 밖에서 볼 때는 우리 내부의 갈등으로 보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의 또 불구하고 주목을 한 번도 못 받았잖아요. 뭐 결과적으로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내부 갈등이 불거질 때만 여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스무스하게 진행된 공천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경남, 강원, 대전, 충남 이런 데는 주목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 주목을 못 받았는데 지금 어쨌든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무적인 입장인 그러면 상태이고 일종의 자해 공갈을 치고 있는데 이게 자해 아니 공갈을 일단은 잘못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거 자체가 어쨌든 간에 주호영 위원장과 이준숙 위원장을 그 컷오프한 것 자체가 그 혁신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에서는. 네. 그리고
뭐 공관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주호영, 이진숙 두 후보를 컷오프하면은 이게 혁신인가? 그 혁신적인 공천 또는 사천이어도 혁신 사천이 되실 만한 분이 계신가요? 그 안에 후보군 중에. 혁신적이에요. 자기 네. 가족을 막 벗기고 있는 건데 혁신이 가족 벗긴다는 얘기거든요. 네. 막 피가 철철 나오는데 이제 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뭐 아예 그냥 근육체로 뜯어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혁신은 혁신이죠. 최소한 두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만약에 이진숙 위원장을 공천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분들이 엄청 많이 비판을 하셨잖아요. 경선을 그대로 진행했으면 이진숙 위원장이 됐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김부겸 총리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승리할 수 없을 거라는 되게 그 관측이 지배적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이진숙 위원장을 그다음에 고성국 씨랑 계속 같이 다녔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컷오프했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용기를 낸 행위다라는 평가를 좀 하고 싶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공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네. 제 생각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공관 입장에서는 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육선을 하고 그다음에 국회 부의장까지 했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한 상태예요. 거기서 이제 사실은 다음 총선 때 과연 주호영 의원이 실선의 고지를 밟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러면 본인이 그거를 알고 대구시장에 또 출마해가지고 조금 더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두 사람을 컷오프했다라는 명분을 찾고 있는 거죠. 실선을 한 게 맞아요? 정치를?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하실 분 계신가요? 혹시? 계시죠. 뭐 이제 10선 하신 분들도 JP가 계시니까요. 아니요 10선은 우리나라에 없고요. 그래요? JP가 9선인가? 9선이 최고로 많이 하셨고 예. 서청원 의원이 아마 8선인가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명분이라는 거죠. 공관위에서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 저 여론조사 하고 넘어갈게요. 여론조사를 지금 여기저기서 막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닭간다 민심연구소도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주호영, 이진숙 컷오프. 당신의 평가는 빠밤. 자, 1번 적절하다. 2번 부적절하다. 지금 저희 여론조사 창을 띄워드릴 테니까 클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 두 분 컷오프를 하면서 다른 또 공관위원들이 좀 우려를 표하면서 또 장동혁 대표하고 한 20분 정도 이렇게 장시간 통화를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액션이 있었는데 그래서 표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주호영 이런 식으로 또 주호영 또 이진숙 전 위원장을 컷오프를 하고 나니까 주호영 의원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무소속으로 좀 출마하는 그런 식으로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법적 대응은 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법적 대응에서 사법부가 공천이 이게 뭐 맞다 안 맞다 판단하면은 정당이 아니라 법원이 공천하는 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런 일은 법적 대응을 하든 말든 소용이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이 공직 후보 추천하는 문제를 잘하든 못하든 유권자가 평가하고 해야 되는 거지 법원에서 이게 바람직하다 아니다 하는 건 뭐 곤란하죠. 그리고 이게 왜 위법인지도 잘 모르겠고. 네. 두 번째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배짱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은 국민의힘 후보와 주호영 부의장이 경쟁했을 때 표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 민심 그렇죠. 많이 안 좋거든요. 네. 예전 같으면 그 민주당이 조금 우위에 있고 이러면 영남 지역은 역결집합니다. 우리라도 뭐 안 찍어주면 보수 괴멸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처음 보는 분위기거든요. 대구 민심이. 어떻게 해서든 회초리를 치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원사이드로 표가 가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호영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표를 갈라먹잖아요. 그러면 김부겸 총리 나오실 텐데 유리해지죠. 김부겸 총리 지난번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 전체에 40% 이상 득표했던 분이거든요. 40% 이상 득표하는 상대당 후보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표 찢어 먹으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에 대해서 주호영 부의장이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가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 두 분을 컷오프하면서 두 사람이 각자의 또 귀한 위치에서 해야 될 임무가 있다. 막중한 일이 있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뭐 어떤 일을 부여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그 경선에 올라간 분들이 추경호, 윤재호, 그다음에 최은석, 유영아 이렇게 현역 의원 내분에다가 이제만 한 분 더 계신데 네. 그
어쨌든 현역 의원들 그중에서 추경호, 윤재혁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보궐선거가 생기잖아요. 이준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보궐선거 나가가지고 국회의원으로 들어와라라는 그 강한 메시지를 보낸 거고 그다음에 조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의원이잖아요. 그럼 당신은 그냥 거기 있어라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냥 남은 임기 잘 보내시고 그쵸. 은퇴하시기 전까지 사고 좀 치지 마시고 좀 가만히 좀 계셔라 뭐 이런 뜻인 것 그게 같아요. 국가를 위한 그리고 막중한 이제 일인가요? 막중한 일일 수 있죠. 왜냐하면 국민이 선택해준 이 예, 의석이라는 그래요? 거니까 그 직에 열심히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한 건데 방금 황기 대변인 얘기해 주신 거와 같이 무소속은 전 못 나오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구가 정말 이전하고는 전 다르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저는 대구 뭐 출신은 아니지만 대구 사람들하고 많이 알잖아요. 뭐 국민의힘 대변인도 했었고 하니까. 근데 분위기가 예전에 16년도 국민의당이 그 호남에서 성공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흔히 얘기하는 호남에서 우리가 보수 진영을 찍어줄 수는 없지만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라는 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대안이 나왔을 때 그쪽으로 확 가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호남이나 이런 영남 같은 곳도요. 네. 그러니까 뭐 김부겸 총리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민주당 인사하고는 대구 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세요. 그러니까 평소라면은 40%나 받으시지만 이기시긴 힘들었겠지만 국민의힘 지금 이렇게 된다면 진짜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자기 배지까지 떼고 자기 진영에 해까지 끼쳐가면서 할 그런 자신감? 전 주호영 의원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수가 조호영 부의장에 대한 리스펙트가 없어요. 존경심이 없다고요. 저분을 어른 지난번에 뭐 늙은 이런 표현해가지고 뭐 이렇게 기사도 났지만 어른으로서 대우를 안 해요. 왜냐면 지금 부의장 하고 계시지만 네. 필리버스터 이런 거 할 때 막 웰빙 의정 활동 하시잖아요. 사회도 안 보고 그냥 가시잖아요. 자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하는데도 그러잖아요. 보수 내부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예전에 김무성 대표 같은 분들은 뭐 일각에서는 배신자라고 하고 그러지만 자당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대선 후보 출마 딱 멈춰버리고 다음에 출마한다 그럴 때 호남 나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 사람이 그래도 뭔가 정치를 사익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네 이런 평가하는 사람도 생긴다고요. 근데 주호영 부의장은 그런 면모가 없어요. 빌드업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대구 가려고 하는 게 그냥 생존 투쟁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동정표가 안 생길 것이다. 동정표가 안 생긴 상태에서 무소속 나가서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그 주호영 부의장에 한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보수 정치권에서 이제 대부분 이른바 그렇죠. 원로라고 얘기되는 분들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특히 방금 김무성 그 전 대표 얘기도 하셨지만 김무성 전 대표 호남 나간다고 했을 때 공천을 안 줬단 말이에요. 광주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당연히 희생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희생할 기회를 안 줬어요. 예, 그 안 준 건 왜 안 줬냐면은 김무성 전 대표가 그걸 고리로 해서 정치 일선으로 돌아오려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뭐 다음 당 대표 출마라든가 뭐 희생 서사를 가지고 하고 다시 뭐 당권에 도전하는 뭐 그런 것들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 황교안 전 대표 쪽에서 잘라낸 건데 그거는 꼭 주 부의장에 한정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의 과거 원로들 말씀드려봤자 예를 들면은 얼마 전 자꾸하신 이해찬 전 총리라든가 아니면은 그 문희상 전 의장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가 보수 정치권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이번에 국힘 내부의 내홍 상태가 굉장히 길었었잖아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실책들이 있음에도 뭐 계속 한동훈 대표 뭐 탈당이니 뭐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국힘이 제대로 투쟁하지 못하고 다 집어먹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로분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이라는 게 이런 분란이 좀 생겼을 때 이런 걸 좀 수습해주고 좀 멈춰주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서 역할은 뭐 사실 저는 이번에 국힘 원로들이 뭐 하신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하려고 했는데 능력이 안 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능력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제는 그러니까 과거처럼 본인이 선수가 많다는 게 뭔가 좋은 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페널티인 거죠. 과거에는 그래도 이만큼 국정생활을 하셨고 하시면 뭔가 이런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 당내나 혹은 지지자들에서 뭔가 생기는 이런 걸 좀 질서 있게 잡아주시는 이런 역할을 기대했다면 지금은 전혀 그런 걸 못하니까 그럼 당신 국회의원 20년 넘게 하는 동안 뭐 하셨어요? 이 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다선을 한 것이 뭔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평가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 두 분을 제외하고 나서 추경호, 윤재혁, 유영하, 최은석, 홍석준, 뭐 이재만 이런 분들이 남아 계시는 건데 이 중에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누구일까? 방금 말씀해 주신 분 얘기를 조금 비춰보면
원로에 대한 네. 중진 의원에 대한 존경심과 어떤 믿음이라든지 그분들이 뭐 당에 헌신했던 그런 흔적들이 없는 관계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뭐 추경호 전 장관 역시도 뭐 계엄 가담 여부 이런 것 뭐 죄는 씻었겠지만 씻겨지지 않는 것들이 지금 국민의 가슴 속에 남아 있다. 그리고 또 이정현 공관위원장조차도 본인 살 길 찾으려고 뭐 최은석 같은 이런 초선 의원 내보내고 그 자리에 본인이 가서 출마하려고 저런다. 그런 비난을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그래서 최종 2인에 들어갈 사람은 누가 될까? 우리 하원기 대변인 보시기에는 누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일단 네. 뭐 말씀하신 6명 중에 경쟁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쟁력이라는 건 어떨 때 경쟁력이라고 하냐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공천 안 주면 무소속 나가서 그냥 이기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공천 룰이 본인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더라도 붙어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범보수로 묶이지만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불리하면 나가서 험지 그냥 가져오지 않습니까? 본인 경쟁력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6분 중에 국민의힘 딱지 떼고 어디 어느 지역구든 출마해서 다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발언을 통해서 어떤 지금 공천 흐름을 하려고 하는지를 유추해야 되는데 뭐 기업을 일으켜 본 사람, 투자를 실제로 뭐 일으켜 본 사람 이런 사람 준다면서요. 그러면 공천 사무에 있어서 최은석 의원한테 밀어주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어제 있었던 이제 주호영, 이준석 두 분의 컷오프인 거죠. 경선 붙여가지고는 최은석 의원이 못 이길 테니까. 다음에 또 이런 작업들을 계속 놓겠죠, 주춧돌을. 네. 네. 기자님 보시기엔 두 분 굳이 한번 골라보자. 제가 일단은 누가 올라가실까? 무소속으로 또는 이제 다른 3정당으로 출마해가지고 자기를 증명해야만 개인적인 뭐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당선될 수 있는 현역 정치인들 누가 있습니까? 이준석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면 다른 모든 정치인들은 경쟁력이 없다라는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예를 들면은 정치적 중량감이라는 표현으로 썼을 때 예를 들면은 추경호 의원이나 윤재호 의원 정도로 대구에서 오래전 정치한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나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게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경쟁력이 없냐? 그럼 경쟁력이 없는 건 또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경쟁력이 엄청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무소속 나왔을 때 표 갈라져가지고 질 걱정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되게 면밀하게 계산을 한 다음에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에서 화성을 출마할 때도 되게 많은 고려들이 있어요. 원래 대구에 출마하려고 했다가 화성에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정말로 한 그 밤마다 이제 거기 모든 아파트 동을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민원들 다 얘기하면서 정말 힘들게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되게 특출나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 사람 그렇지 않다고 해갖고 경쟁력이 없다라는 평가는 제가 조금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뭐 그거랑 글쎄요. 별개로 얘기를 듣다가 너무 슬펐던 게 지금 이 대구에 대한 국민의힘 경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평가를 하는데 쉽게 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게 지금 진짜 어쨌든 저도 국민의힘 출신으로서 진짜 슬프다. 이게 너무 마음이 아려요. 네. 이거는 거의 민주당에서 광주에서 우리 후보 내서면 쉽게 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 얘기 한 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맞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리고 그 공천 과정에서 그 망가진 걸 수습하기는커녕 더 얼마나 무너뜨려 놨는지가 저는 이 한마디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기자님께서 아까 그렇게 표현해 주신 건 이런 게 있어요. 당 이를테면 간판 떼고 나가서 그럼 이길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냐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평가도 있죠. 지금 6명 중에 만약에 추가 컷오프 했을 때 당을 흔들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냐 이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저희 당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컷오프 해버리니까 당 자체에 대한 비판 평가가 엄청 날아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개인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아까 전에 꼭 이준석 대표나 뭐 홍준표 시장이 안 되더라도. 예. 근데 이 6명 중에 그런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여기서 2명 더 자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공천 엉망진창으로 한다고 평가를 받겠어요? 예를 들면은 그렇다면 대구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 6명 중에 한 분과 김부겸 전 총리가
저는 이제 그 추경호 의원하고요. 이제 주로 이제 선수별로 가니까 추경호, 윤재혁 두 의원 정도면은 충분히 대구에서 할만하긴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아주 고르셨네요. 네. 추경호, 네, 윤재혁. 정리를 한 거죠. 왜냐하면은 네, 예. 인지도 싸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경호는 동그라미 쳐놔야지.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부총리까지 했었고 예. 윤재혁 의원도 원내대표도 했었고 두 사람 다 원내대표 했었고 그리고 대구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될 거고 근데 이분들이 어쨌든 컷오프가 안 당했기 때문에 굳이 무소속을 나갈 이유는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분들이 경쟁력이 없다라는 평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흔들어야만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긴 어려워요. 당선이 되면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개인 경쟁력을 말씀을 드린 건데 물론 제 생각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왠지 저 국힘 출입 기자 우리 김도현 기자님께서 그 네. 안에 흐름이 이쪽으로 가나 보다. 아니요. 두분 그리고 쪽으로 지금 가나 보다. 최현석 의원 얘기하지만은 예. 어저께 그 두 사람 그 주호영, 이진숙 두 사람을 공천하면서 사실상 이제 승기 자체가 이제 중진들한테 흘러가는 게 흐름이 돼버렸고 인지도가 너무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와버리면요 김부겸 전 총리랑 붙었을 때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경선은 그렇게 흘러갈 걸로 보여요. 그럼 일단 제가 좀 전에 뭐 최현석 의원 지역구가 만약에 이분이 되면 이 지역구에 뭐 이정현 본인이 나가려 그러냐 아니면 이진숙 위원장을 밀어주려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빈 지역구에다가 좀 이렇게 알박기를 하려는 게 좀 있죠 누구든. 본인 나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말이 안 되고. 네. 이정현 위원장 본인 나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말 안 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그거는 진짜 아예 말이 안 되는 행동이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 모든 게 다 뒤집히는 판이라고 예.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계엄 같은 거는? 최은석 의원은 계엄도 일으키는데 뭔 일을 못 하겠냐. 새벽 3시에 그거는 맞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근데 최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선에 자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 것이냐 지지율이 그만큼 올라왔느냐 여론조사를 봐도 전혀 안 잡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추경호 의원 되고 그 자리가 비면은 거기 보궐선거에 이진숙 위원장 공천을 할 겁니다. 네, 추경호 전 장관 쪽으로 그리고 윤재호 그냥 곁다리로 걸쳤다가 추경호 쪽으로 뭐 마무리를 하신 분입니다. 아니 원래 여론조사가 이게 추경호 그 예. 의원이 제일 셌었어요. 지금 예. 우리 제가 넷 중에 가장 핫하세요. 거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TK에서 살았잖아요. 네. 대구가 고향이고 그래서 전화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윤재혁 누군지 모릅니다. 맞아요. 네, 대구에서 무슨 경쟁력이에요. 이 중에서 대구에서 그나마 이름 아는 사람들 유영아 정도예요. 추경호 유영아 정도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꼽으라고 하면 경선에서 유영아 추경호예요. 저는 네. 진짜 그냥 대구 시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지도 뭐 경쟁으로 해가지고 투표하라 그러면 두 명이에요. 제일 유명한 사람은. 인지도는 그러한데 추경호라는 그 브랜드 네이밍 자체가 일단은 네. 당원 계엄이잖아. 투표가 압도적이기 계엄. 때문에 그러니까요. 당원 투표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야. 그 당원들의 민심 자체가 뭐 윤호개인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추경호 의원이 강하죠. 그래서 추경호, 윤재혁, 유영아, 최현석, 홍석준, 이재만 이렇게 있는데 네. 대구 시민만을 대상으로 뭐 오픈 프라이머리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작업들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컷오프처럼. 네. 그랬을 때는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께서 잡아가서 몰고 가고 있는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역시 뭐 한다고 치면 당연히 추경호 의원이 이 중에서 남은 분들 중엔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공관위원장이 페북에 쓰신 글이 이게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그럼 이제 본인이 어쨌든 룰을 세팅하는 심판이 뭔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면 어떤 잡음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본인이 밀어붙인다고 하면 이번에 두 사람 컷오프도 뭐 중간에 공관위원장도 이게 대표 뜻 맞냐 뭐 하고 중간에 나와서 뭐 통화하고 이랬는데도 밀어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데 그냥 추경호 의원 그냥 순리대로 하세요. 이렇게 과연 둘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2차 잡음, 3차 잡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왜 충청에 보면은 김수민 전 의원인가요? 네. 거기도 뭐 기업했고 뭐 이런 그렇죠.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 내부의 기조라고 해야 되나 방향이란 이건 먼저 선제적으로 설정을 해뒀어요. 글로 가기 위한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인위적으로.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실은 되게 좀 저는 이제 근데 이 두 사람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공천 배제한 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는 게 공당의 공천 사무에 있어갖고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게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 당규에 나와 있는 부적격 심사 기준인데 피선거권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2개 이상 선거구에 중복 신청하거나 당적을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뭐 살인 강도, 뇌물알선수재, 사기 횡령,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성범죄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종류의 기준들이 있을 때 컷오프하도록 돼 있고 동의합니다. 옛날에는 공천심사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무적 판단이 많이 개입됐는데 공천관리위원회로 이름이 바뀐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라고 이제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적절해 보이진 않긴 해요. 기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네. 보통 이런 식으로 컷오프를 할 때는 그 전략 공천을 하죠. 그쵸? 네. 전략식으로 묶어가지고 그게 하는 게 그냥 맞아요. 하죠. 혹은 뭐 전략 경선을 한다. 그러면 컷오프 할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정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량적 평가가 들어가야 돼요. 뭐 무슨 사법 리스크가 있거나 네. 뭔가 부적격 기준에서 걸리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두 분은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날려버린 거잖아요. 이러면 전략 공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문성호 대변인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리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면은 뭐 시민들의 평가가 안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더라도 경선 붙이기로 했으면은 그냥 경선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그렇죠. 전략 공천을 하는 게 맞죠. 그런 근데 거면. 이 당이 이 컷오프는 뭐- 되게 부적절하죠. 이분들이 그- 무슨 뭐 장경태의 왼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원호의 오른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컷오프라면 반발을 하시죠.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되게 예. 애매한 게 네. 그렇게 해서 두 분 잘라내고 남은 게 추경호, 그러니까요. 윤재호 이분들이니까 혁신이라는 말 붙이기도 사실은 조금 애매한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규칙을 지키고 법을 수호하는 거였으면 이 정당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만약에 있잖아요. 이 지경 됐겠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있잖아요. 네. 이 두 분 지금 컷오프 있잖아요. 네. 근데 많은 평론가들이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이를테면은 이준숙 뭐 위원장을 보궐선거에 공천하잖아요. 되게 우스워지는 거예요. 되게 우스워지는 그 거라고. 부적격 난 사람을 부적격 본인들 당에서 부적격한 사람을 국회의원은 괜찮다고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셈이 있었다면 정리를 해줘야지. 맞아. 그 맞아요. 이준숙 위원장이랑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야지. 사퇴를 시키고 뭐 가르마를 그렇지. 태우든가 이래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당에서 날려버린 다음에 다시 공천하면 그거 얼마나 우스워요. 뒤에서 이렇게 좀 대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준숙 아닌 것 같은 위원장하고는? 게요. 네. 왜냐면은 그래요? 그런데 이준숙 의원 이렇게 가만히 있어? 아니 이준숙 위원장 오늘 그 기자회견까지 했었어요. 이제 그냥 이거 액션이 그것도 걸릴 이제 수 약속대로일 있다. 수는 있지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 장동혁 대표와 이정현 위원장의 20분간의 통화에서 네. 장동혁 대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대로 이제 다 경선 붙여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정현 위원장이 그냥 통보를 해버렸대요. 저는 두 사람 자르겠다. 그리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완전히 칼춤이네. 다 얘기가 된 것 같지는 이야.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들어서 아는 건데 그 장동혁 대표가 나중에 이정현 위원장이 이렇게 공천하는 걸 알고는 뒤에서 듣고는 우와 내 주위에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이랬다는데 진짜예요? 그거는 되게 너무 열받아가지고 근데 너무 싫다고. 본인이 굉장히 예를 들면요. 그 처음에 이정현 위원장의 구상이 그거잖아요. 대구 현역들 다 날리고 네. 최은석 남겨놓고 이준석 위원장 양자 경선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나마 장동혁 대표 다 엄청 흔들리잖아요. 그 자기의 유일한 우군이라고 했을 때 묵시적 암묵적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구 국회의원들인데 거기 다 날려버리면은 자기는 권력 기반 자체가 와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열받았을 수는 있죠. 예. 그리고 되게 아니 힘들었다는 얘기는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못하겠어. 저희 이거 어저께 거기가 이제 반대할 사람들에 대해서 손들라고 했잖아요. 반대한 사람이 정의용 그 다음에 최수진 의원 그 다음에 서지영 의원은 기권했어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공관위원들 중에 이제 당권파라고 얘기될 수 있는 사람들은 반대 내지 기권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의 의중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걸 약속대로까지 볼 수 있을까라는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잘 안 되고 저도 이제 이정현 대표가 2016년에 당 대표도 진짜 그때 제가 말진이었는데 네. 그 컨트롤 되는 분은 아닙니다. 어제 이준숙 그 예비 후보인가요? 하여튼 뭐 컷오프가 되고 나서 네. SNS에 그 주변 사람들이 바로 반발하더라고요. 그 이준숙 후보 본인의 그 정제된 입장문이 아니더라도 네. 돕고 있다고 알려진 분들이 있거든요. 상황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바로 치받아 버리더라고요. 아 약속대로는 아닌가 보네 이거. 맞아요. 라고 저 생각했습니다. 고성국 박사가 뭐라고 하는지 봐야 되는데 아직 못 보고 왔어요 제가. 네. 같이 중요한가요? 다녔으니까. 아니 같이 있음으로써 그렇게 이진숙이 다녔잖아요. 잘린 거 아닙니까 혹시? 그치. 같이 이렇게 그거- 다니면서 명함을 공관위에서는 걸고.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어떻게 반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약속대로인가 아닌가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렇죠. 장동혁 대표는 리더십이 실종을 넘어서 그냥 있기는 했었나 싶을 정도예요.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 임명할 때도 뭐 그래도 뭐 많은 잡음이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좀 밀어줬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흔히 얘기하는 닥쳤던 게 못 되는 건데. 여기 데니스 린님께서 아니 이정현이를 누가 앉힌 거예요? 이러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앉힌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원래 없었다고? 이정현 위원장 한 3픽 정도 됐었을 거예요. 하려고 했었던 그러니까 건데.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거의 폭망을 넘어 패망으로 가고 있는데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주 큰 포문을 열고 장동혁이 아주 단단하게 다지고 갔다가 이정현이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자님이 조금 사정을 아시니까 그 이게 첫 픽이 아니라 어쨌든 세 번째 픽 때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좀 하신 거라 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 그러면 들었죠. 이게 최선입니까? 이거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었어요? 이것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었다고는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구인난을 많이 겪었었어요. 예, 아니, 원래 발표했던 것도 발표하려고 했던 것도 몇 번 뒤집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렇군요. 보수에서 이정현 위원장 정도 되면 사실은 이거 이전에는 친박이고 뭐 이래서 그렇지 그 사람 자체의 능력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다고 평가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네. 거기 그러니까. 험지에서 당선돼서 올라오고 그게- 그랬잖아요. 그게 대단하지. 본인의 약간 그 뭐라고 해야 제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쓰려고 했던 표현은 열등감인데 열등감은 적절하지 않은 것 지금 같고 꼭 쓰셨네요. 한인 것 같아요. 그래 저희 종종 하는 듣고 거예요. 말았습니다. 네, 네. 한인데 호남 출신으로 예전에 엄청 그 박해가 심했잖아요. 차별 네. 심했잖아요. 호남에 대한.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 새누리당, 뭐 한나라당 거기 당직자 시작해갖고 옛날 그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이정현 걔 예전에 나 그 복사해갖고 갖다 주던 애야. 뭐 나보고 내가 커피 갖다 타오라고 하면 타오던 애야.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옛 선배님들도 많고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아. 예, 그러면서 자기가 국민의힘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대표까지 하고 그다음에 호남에서 2번이나 당선이 되고 그런데 정치적 위상 체급 이런 것들은 뭐 굳이 민주당에서 비교하자면은 제가 누군가를 네, 하는 건 하려는 아니고. 아니지만 네, 네. 누군가 평가하려는 건 아니지만 굳이 정치적 체급 따지면 김부겸 전 총리 정도로 열심히 노력한 분이에요. 그분도 거기 동의합니다. 거기 그렇죠. 나름으로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취급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흑화한 게 그러니까 아닌가라는 이게 생각도 좀 들어요. 사람한테 쥐어줘 보기 전에 모르는 것 같아. 근본적으로 제가 이거 시사저널인가 어디 칼럼에 썼던 얘기인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네. 권력에 있어서 헤게모니에 있어서 국민의힘 혹은 보수 진영이 지금 무주공산 상태인 게 잘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를테면은 뭐 개혁신당의 대주주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 대주주입니까? 당 대표이든 아니든 그냥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혹시나 대표라고요. 우리 당은 대통령이죠,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은 차기 주자가 없습니다. 차기 공천을 이 사람 보고 딱 나갔을 때 배지를 달 수 있는 얼굴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무주공산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법이 난무하고 그러니까 막 소송이 난무하고 안에서 뭐 공천 절차 가지고 장난치고 컷오프하고 당권 가지고 장난치고 이렇게 돼요. 장동혁 대표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지금 사실 대권 주자가 아니잖아요. 대권 주자가 아예 되고 싶은 보수 분이죠. 일입니다. 네? 보수 일입니다. 근데 보수 진영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 다음에 대선 나가면은 경쟁력 있다고 생각을 사실 안 하잖아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대표로 앉아 있지만 그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사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난장판이 나는 게 이제 아마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뭐가 좀 씁쓸하네요. 근데 국민의힘의 또 소식은 또 간간히 좀 전해주시고